자, 이렇게 전기 충전 방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YTN에서 자꾸 제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YTN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거의 뭐 요새 근래 들어서 집중적으로 뭐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제 기술 기반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저한테 기술 사가신 분들이 주장하시는데 굉장히 큰 기술들이에요. 제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획기적인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기술이 이제 알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시다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여러 개로 현재보다 하나로 큰 덩어리에 대한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작게 해서 겹벽 구조로 안에 넣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그렇죠. 크게 발화를 하더라도 한 개 정도 발화를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발화를 이렇게 쪼개 놓자. 뭐 8개나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겹벽 처리를 하고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이걸로 이제 각각 리튬이온 배터리에게 충전을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각각 충전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동시에 이제 8개다 라고 했을 때 8개를 동시에 충전했고, 이게 전원 공급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원 공급기가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슈퍼 카패시터를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TN에서 했던 방식은 이렇게 자동차에서는 침수 문제 때문에 좀 사용을 할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버스나 상용차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무선 전파를 통해서 밑바닥에 놓지 않고 무선 전파를 통해서 드론이라든지,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드론에 이렇게 전기 모터로, YTN에서 자꾸 나오는데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이런 드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선 충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성 같은 데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충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수신 규준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드론을 이제 숫자를 만들듯이 자동차도 이런 패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멀리서 무선으로 무선으로 수신 구조를 가져서 충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의 흐름이 이 사람들의 의도가. 그래서 무선 전파를 멀리서 쏠 수도 있어요. 멀리서 써갖고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거기서 무선 전파를 수신하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수신하는 가서 뭐 드론에서 수신하든 뭐 자동차에 수신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신한 구조를 가지면 이렇게 전기 패드 방식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 그 방식을 위해서 아마 미리 사전적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침수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은 대수가 움직일 때 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 개 무선 전파의 묶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이 수신 구조가 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뭐 10개가 됐든 뭐 한꺼번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선택돼야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전기를 충전할 때 번개라도 충전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 개의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서 안테나나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전원 공급기가 됐든 뭐가 됐든 슈퍼 카패시터가 됐든 뭐가 됐든 숫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서브로 이렇게 쳐가지고 새끼를 많은 숫자를 통해서 전기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 공급기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슈퍼 카패시터가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숫자가 많이 있어서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슈퍼 카패시터 8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몇 개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20개도 상관없고, 슈퍼 카패시터에 크게 만들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순식간에 전력을 충분하시다. 근데 그 중에서 슈퍼 카패시터를 대신하는 제 전원 공급기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두께가 틀린 금속체 결합이 이제 몇 개로 되어 있고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얇고 중간, 두껍게 이렇게 대중세라고 했을 때 얇은 거, 중간 두께,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한 방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그 금속체에는 금속 소재로서 만드는데 나노곡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입자곡기로 대중서 이렇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전류가 흐른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선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금속체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 되는 게 일종의 전기선을 만들어 주는 구조가 되는, 그것을 이제 절연표으로 하면 이게 배터리 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로 전원 공급기를 삼고, 전원 공급기에서 필요 뭐 이렇게 그 전원 공급기에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런 전원 공급기를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 개를 둬가지고 한꺼번에 전력을 충전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슈퍼카패시터하고 이것이 같이 결합된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냥 전원 공급기 그걸로 자체로도 해도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충전할 때 뭐 제 방식에 그 회전축에다가 그 전기차 그 바퀴 돌아가잖아. 어차피 거기다 서로 두께가 틀린 그 뭐죠? 연고 자석이 여러 겹을 이렇게 회전체 돌아가는데 돌리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로 원통형으로 해갖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결합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수소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휘발유차도 강하고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서 전력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서로 두께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기차 가능, 휘발유차 가능, 경유차 가능, 수소차 가능, 이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 금속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전기차 거의 뭐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슈퍼카패시터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하부 구조를 많이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슈퍼카패시터에서 한 군데에서 전기 충전돼서 전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순식간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서브의 슈퍼카패시터 여러 개로 막 분산이 되는 거, 한꺼번에 전류가. 그래서 순식간에 전류가 충전이 되고 슈퍼카패시터는 일시적인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달리면서 천천히 8개 리튬이온 배합들 8개를 쪼개놨다고 합시다. 현재보다 거기다 각각 전기를 충전해 좀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의 슈퍼카패시터나 제 방식의 어떤 전원 공급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 부분에 충전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든 배터리 이런 충전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향후 뭐 이렇게 드론이나 뭐 자동차는 무선 충전으로 해서 이렇게 패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력 무선 충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하는 기술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도 그때 사용되는 전파는 무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이다.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도 이 전파가 이렇게 쓰이고 또 드론의 충전 방식과 통신 방식, 스마트폰 통신 방식도 이것이 쓰이게 되면 앞으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 통신에도 쓰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수십 개 이런 서로 파형이 틀린 2개나 3개나 4개나 10개도 상관없어요.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그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죠. 파형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비밀번호 체크, 암구처럼 이렇게 인식 코드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삼성페이에서 그거 쓰시더라고요.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수십 개의 전파 채널을 만들어내서 통신 구조를 가지는 이런 스마트폰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런 군 통신 방법, 무선 통신 기기로 사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십 개의 채널을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진 무선 통신기기가 무선 통신기기 안에 전체 하나의 큰 안에 수십 개 자잘한 것이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이다 그러면 유성 안에도 하나의 송수신 통신하잖아요. 그걸 50개, 몇십 개로 확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각각 통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유성이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선 통신기기를 만들어서 또 수많은 드론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KF21에서 안테나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의 안테나에서 드론을 4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럼 하나의 안테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0개도 20개도 수많은 대수를 미니 구조의 드론 군들을 수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100대고 200대도 막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포트 안에 새끼 무선 포트가 잔뜩 들어있는 구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부, 일선 부대 해가지고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끼 치는 구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이 방식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를 충전할 때 여러 개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순식간에 서브 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 왕도매, 대리점 체적이죠. 이런 것이 이 공장이라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최종 사람보다 여러 군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 통신도 하는 거죠. 무선 통신 기기를 이렇게 숫자를 많이 배치해 가지고 무선 통신 기기 하거나 유선 통신 기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들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진다면 제 기술 구조에다 유선 통신 기기 안에 유선 통신 기기가 새끼처럼 새끼쳐 갖고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 구조를 가진다. 한꺼번에 수용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CCTV 30개, 50개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처리해 주신 각 신호를 처리해 한 개당 5개씩만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선이나 유선이나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 하고 이제 드론처럼 지금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목금은 없었어요. 제가 주장한 거죠.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여러 개의 결합. 이것도 이제 파동적 에너지를 나타내고 무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로 파동적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 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라는 평균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다른 전파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멀리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사리에다가 아마 이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향후 스마트폰에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하시고 수십 개 채널을 운영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분명히 침해하는 거고 기술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피커 안에 다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구조도 이런 동일한 방식입니다. 스피커 안에 많은 새끼 스피커가 있어서 확성기 역할까지 강력한 확성기를 하는 것은 제 방식에다가 스마트폰 안에서도 레이저 소자 방식으로 해서 큰 거 안테나 10개 들어갈 것보다 100개, 아주 미니게라도 1000개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 그래서 큰 전파가 묶음 전파가 필요할 때는 여러 개의 레이더 소자 있는 이렇게 안에 있는 안테나, 미니 안테나들이 서로 결합해서 팀별로 이끌어서 전파를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으로 앞으로 A사 레이더가 영상 촬영 방식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미리 그 방위에 사방에 보내고 CCTV를 운영하고 드론을 방에서 드론이 영상을 이렇게 무선 통수신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백 킬에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감시한다는 거죠. 여러 플랫폼에서도 가능하고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전투기나 비행체에서 수십 개나 수백 개 드론들을 사방에 파견해서 거기서 영상 촬영으로 사방을 보고 스마트폰 안에도 이런 영상 레이더 소자 방식 이런 영상 전파를 쌓아가지고 하는 영상 촬영 장치가 들어가고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CCTV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것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구조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은 렌즈 방식이나 그렇게 하지만은 전파를 쌓아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쌓아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이렇게 감지하고 레이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모든 이렇게 로봇들, 기타의 모든 군사적인 모든 무기들, 드론들 이렇게 자율비행할 때 이것을 전파를 쌓아 거리 측정하고 탐지하고 지금 현재 레이더가 A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의 목표물을 딱 이렇게 동시에 포착하는 식으로 또는 360도를 동시에 촬영을 하든가 360도를 자동차는 360도까지 필요 없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또 휴대폰을 앞뒤로 해갖고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과 서로 결합해갖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스마트 CCTV를 이렇게 지금 뭐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죠. 홈킹 같은 거. 그러나 이런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송수신 구조를 통해서 서로 뭐 무선 초인종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전파를 쏴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해가지고 뭐 CCTV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 앱을 깔아줄 거 아니면 그걸로 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CCTV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채팅 방식으로 여러 개, 10개, 20개 들어오더라도 채팅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관리합니다. 이 방식은 뭐 그냥 뭐 일반 컴퓨터도 되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유선 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DVD가 4개, 8개잖아요. CCTV. 그거를 그러면 그 화면을 모니터를 몇 개를 놔야 되는 거예요. 20개 하려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 생각을 해서 채팅할 때는 수백만 가입자도 동시에 채팅하는데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는 뭐 수십억 개의 동영상물도 올라오는데 하나의 화면에서 몇백 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각 CCTV에서 유선으로 연결됐든 무선으로 연결됐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래서 현재 DVD 꽂을 수 있는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선 포트를 따로 만들어 갖고 꽂는 방식으로 해서 유선이다 하면 20개 30개도 꽂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향후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연결해서 한 부서 뭐 50개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총합 관리하는 이런 데 이 유선 포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관리하는 컴퓨터로 신호선을 꽂아주면 거기서 채팅 방식으로 각 컴퓨터에서 뭘 하는지 그걸 통제할 수 있고 CCTV 영상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채팅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또는 이종 간의 기기도 뭐 현관 비디오폰이다, 뭐 가전이다 이런 것들도 유선으로나 또는 무선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 스마트폰하고 집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블랙박스하고 서로 연동해가지고 또는 현관 비디오폰하고 연동해서 앱을 깔아서 한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다 호환이 되죠. 그래서 서로 무선 통신으로 해서 영상을 블랙박스로부터 전송을 받고 영상 자체적인 통신 방식이죠.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통하셔도 돼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현관 비디오폰도 인터넷을 통하셔도 되고요. 만들기 나름이죠. 그렇지만 자체적인 통신 방식, 워키토키 방식으로 자체적인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때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간다는 거. 워키토키 방식으로 블랙박스에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신호가 침입자 딱 감지하잖아요. 자동차로 선별한 사람 이렇게 감지해서 그것을 나한테 이렇게 비상 신호를 보내주고 그것을 딱 내가 그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상 경보음을 보고 딱 가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빵빵 거려준다든지 마이크, 스피커, 어떤 확성기 구조와 블랙박스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돼. 이게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그럼 자동차 안에 자체적으로 이게 탑재될 수 없을까라는 거죠. 자체적으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일이 거기 쫓아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고하거나 그럼 이게 CCTV 안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중앙 통제 장치 CCTV를 통제하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제했을 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보고 곧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엄청 빠르겠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연동해가지고 CCTV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그 집 안에 있거나 건물 안에 CCTV가 설치될 수 있지만은 창고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외곽 지역이든지 그래서 거기서 전파가 닿는 거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의 여러 묶음 제 방식이면 전파가 굉장히 멀리 간다 그러죠. 멀리 가고 뚜렷하다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휴대폰,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모든 무선 통신기기, 이것은 제 기술고 군에서 통신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국방 기술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생산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업적인 생산은 어떤 군무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일반 민간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 기술 구조 완전히 도둑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요. 남의 기술 갖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군이 국방기술 강화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을 생산하는 건 상업회사잖아요. 일반적인 이익을 누리는. 또는 그걸 가지고 또 민간기술까지도 다 침범해갖고 다 해버리시면 어때? 말이 안 되는 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뭐 현관문 비디오나 현관문이나 이런 그다음에 블랙박스나 자동차의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무선 TV 설치해놨을 때 무선 TV 간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블랙박스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또는 자동차에서 그런 블랙박스나 무선 TV를 통합해 갖고 어떤 자그마한 장치를 무선 TV와 블랙박스 통합한 장치를 만들 수도 있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의 앞뒤는 보이죠. 그래서 좌우의 사이드 미러에 무선이나 유선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주는 이런 장치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구조를 가지고 경찰자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서 무선 송수신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도 그 자동차에게 접근한 사람을 경고하거나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현관문 비디오 들어왔을 때 현관문 비디오폰을 보고 들어온 방문자하고 통신하거나 이렇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블랙박스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만들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그다음 무선 통신 기기인데 무선 통신 기기 안에 새끼 무선 통신 기기가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무선 신호를 처리해 주는 것. 유선 포트인데 컴퓨터 안에서도 그거 가능합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무선 통신 기기인데 여러 개의 부품과 동시에 컴퓨터나 각종 모든 가전제품, 모든 기기,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고 드론, 비행체, 배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으로 통신 구조를 가진다. 그 다음에서 여러 개 무선 통신기기인데 그 안에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왕돔의 대리점 이렇게 공장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종사령부가 여러 개 있으며 거기서 여러 개 있을수록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사령부, 그 다음에 대리점 이런 것들에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무선으로나 유선으로나 신호를 빨리 처리해 주는 기술이에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나 전기 공급할 때도 신호 처리할 때도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